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는 전략 핵잠수함이에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는 않으면서 핵 추진을 하고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이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가진 나라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어요. 핵무기 안 싣고. 그래서 쭉 다니다가 여기다 핵무기 실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은 거거든. 근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프랑스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거 급하니까 일단 잠수함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드는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프랑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특정 구역에 딱 대기해요. 물속에서. 그렇게 하면 상대 표적을 항상 겨냥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임무고,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그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어디에 가는지 출항에서부터 계속 졸졸 따라다녀요. 핵무기를 못 쏘게, 발사 못하게. 그 임무가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고, 이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임무 플러스 항공모함 전단의 맨 앞에 가서 보호해요. 항공모함 전단을. 그 다음에 지시가 있으면은 그 잠수함은 어뢰도 있잖아요. 어뢰, 기뢰, 뭐 미사일 다 있으니까 그 미사일 어뢰로 수상 함정을 공격하고, 때로는 뭐 이라크전 때 같이 공격 핵추진함에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거 실어가지고 육상을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좀 그야말로 팔방미인, 전략 핵추진함은 핵무기를 싣고 딱 그 왕자 노릇하고 있죠. 그것만, 너는 그거 가만히 들키지 말고 그것만 공격해, 이렇게 미션이 주어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격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북한은 프랑스 모델로 먼저 핵무기 실은 잠수함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가 안 되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만드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기존 디젤 잠수함을 거기다가 일단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그 잠수함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잠수함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뭐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우리도 이제 그 잠수함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개발했고, 우리는 원자로 기술이 우리가 세계 5위예요. 5위 이내라고. 그래서 원자로도 만들 수 있고 잠수함 기술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라늄을 집어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선진국들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서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북한은 6.25 끝나고 나서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잠수함만 있었으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합군의 물동량이 부산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남해안. 거기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핵잠수함마저 그들이 먼저 만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국력이 40~50배가 우리가 앞서는데 이것도 뒤따라갈 거야?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나 단지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규제, 그 원자력협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있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면 미군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거예요? 미군이 항상 떠날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뭐 난제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우리 필요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물속에 숨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뭐 한단 말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은 미국이 어떤 반대를 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디젤 잠수함이랑 핵 추진 잠수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핵추진 잠수함이 월등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 그래. 잠수함이라는 한문 쓰면은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이 잠겨 있는 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의 잠수함이 줄잡아서 528척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87척이 디젤 잠수함, 141척이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만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디젤 잠수함이 해전의 양상을 바꿔놨다. 특히 독일하고 영국이 해군력이 8대2 정도였는데 독일은 잠수함으로 영국 해군력을 압도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되니까는 항공모함이 나타났어요. 항공모함은 항공기 싣고 다니잖아요. 항공기가 막 멀리 그 초계를 하면서 다 잠수함을 잡아냈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돼, 충전하러. 그때 이제 들키거든. 그럼 공격받았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죽은 잠수함 승조원들이 줄잡아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한 게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유언하다시피 하면서. 너무 공격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개발된 게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어요. 물속에서 핵분열해가지고 계속 추진한다고.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기,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필요하려면 공기를 빨아들이면 하루에 두세 번씩 스노클이라는 거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 그래서 디젤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틀리다.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속력. 속력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4120km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4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디젤 잠수함 그렇게 하면서 40일이면 연료 안 실어도 되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을 거 승조원도 필요하지 않고 문제 없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 돌려면은 140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이 싣고 다녀야 되고 승조원 쉬어야 되고 복잡하죠. 연료도 가다가 또 집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속력이. 디젤 잠수함은 한 번 공격하면은 내가 다시 공격 받을지 안 할지 다 판단해내고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숨어 있어야 되고 특정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오는 표적을 공개해야 되는데 핵 잠수함은 종횡무진해야 돼요. 전력이 무한 생산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들키니까. 그래서 보복 능력, 최후까지 생존해서 적을 강타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 핵추진 잠수함은 거기 SLBM이 실었을 때 제2 공격 능력이라도 지상이 공격을 받으면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 공격 능력 또는 보복 능력 그래요. 그러나 좀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이도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나 NPT 이런 데서 너 군함에 쓰면 안 돼,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계속 감시를 한다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영 중소불 그 5국가하고 인도 이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북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위력 있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핵추진 잠수함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세계 지금 이 바다 속에서 지금 상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잠수함하고 러시아 잠수함,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잠수함 이 정도가 그냥 연합국의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서방 측의 잠수함이 러시아 잠수함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러시아 잠수함은 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잠수함 서로 추적 감시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19,000톤짜리인데 이 정도는 거기에 24발이 들어가요.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원자탄의 1,600발의 위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타이푼급, 그다음 벨고로드급, 그다음 야신급 이런 잠수함에도 이 미국에 버금가는 미국보다 더 많은 위력이 큰 핵물이 싣고 있어요. SLBM을. 그래서 그런 잠수함으로 지금 상대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미국 잠수함은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고 러시아 잠수함은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핵 전쟁이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호주처럼 오커스2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국이 지금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은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태평양이 이제 해양 자원 보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쪽가 그러니까 이제 호주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이제 최근접해서 대항마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지원하고 싶은 것들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광대한 남태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인접 해역까지 계속 초계를 하면서 중국 그 해군력을 억제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외국에 기술 지원한 거는 1958년도에 영국에 원자로를 파는 거 외에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9월 달에 미국, 영국, 호주가 선언한 오커스 동맹.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주제는 두 파트로 가요. 오커스 동맹 두 파트로 가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핵 잠수함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존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일단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설계하고 호주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혹시 모르면 2척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약속. 그래서 결국에는 3척을 먼저 버지니아급 팔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건조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2척을 더 팔겠다. 그래 5척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그렇게 되면은 5척 플러스 3척은 이제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 8척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커스 동맹 2라는 섹션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양자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뭐 공격 방어 능력, 그다음에 AI, 전자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런 것도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할 때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서 손들어세요 해가지고 지금 오커스 파트 2를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도 참여 의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운용 노하우가 좀 부족하니까 미국에 이제 우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오커스 2에 참여하면서 일부 필요하면은 뭐 이거 한번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북한이 지난 9월 6일 날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것을 진수하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히 우리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 물속에 숨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고 아직까지는 전력화되려면 멀었다. 그다음에 그 수중에서 제대로 작전할지 못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목표는 확실해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 미국이나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이 선진국형으로 가겠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좌시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력 건설, 특히 해군력 건설은 돈이 많이 들고 장기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지 않으면 돈이 안 태워져. 돈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해군들이
뭐 이거는 해군의 무기가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국가적인 전략 무기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해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바다에서 오는 적은 항상 바다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군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응원을 잘 해주면은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